네, 이번 시간은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크지만 놓치기 쉬운 인적 공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적 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것이고요. 소득 공제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절세 효과가 큰 공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기본 공제부터 볼 건데요. 자, 기본 공제라고 하면 사람 당으로 해서 15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혜택이 크죠.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본인 자체, 즉 내가 벌어서 나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내가 나를 부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나이 요건이나 또는 소득 요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150만 원 바로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배우자라고 되어 있죠. 자, 배우자, 즉 결혼을 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없고요. 소득 요건만 있습니다. 자, 소득 요건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소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했을 때 매출의 기준이 아닙니다. 즉, 수익 개념이 아니고요. 수익에서 세법적으로 인정하는 비용을 뺀 이익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연봉이나 매출 금액 기준이 아니고 비용 개념을 뺀 이익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라면 소득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보아서 배우자에 대해서 150만 원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직계비속과 입양자라고 되어 있는데 직계비속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 있죠. 자녀 그리고 손자녀까지 이러한 사람들을 직계비속이라고 하고 또 내가 직접 낳진 않았지만 입양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직계비속과 마찬가지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직계비속과 입양자의 경우에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 공제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가 나이 요건이죠. 나이 요건은 20세 이하여야만 하고요. 만 나이로 따집니다. 자, 그리고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소득 요건, 1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적용받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입양자에 대해서 1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장애인 직계비속에 장애인 배우자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요. 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장애인끼리 결혼을 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즉 내 자식이 장애인인데 그 장애인이 똑같은 장애인의 배우자, 즉 나의 며느리 또는 사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며느리가 사이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만 따져서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고 소득 요건만 본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직계존속입니다. 직계존속은 직계비속과 반대되는 경우죠. 자, 나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또는 조부모님들까지 포함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나의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포함이 됩니다. 즉 장인, 장모님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자, 이러한 직계존속은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것이죠. 자,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모두 다 100만 원 이하로 동일하고요. 나이 요건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직계존속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가 있죠.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자, 나이 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주 어리거나 또는 아주 나이가 많거나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소득 요건은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하.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했을 때 형제 자매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외에도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그리고 복지법상 위탁 아동도 소득 요건만 따져서 연봉에 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게 인적 공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공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들 따지기 번거로우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소득 요건도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이 이익 개념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이 요건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건이 충족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공제를 잘못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요건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봤던 거는 기본 공제라고 했다라고 하면 추가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 공제에서 추가로 공제해준다라는 얘기고요. 자, 첫 번째로 경로우대라는 것이 있죠. 자,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한 명당 100만 원이고요. 그 나이의 기준은 만 7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의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까 방금 봤던 우리 직계 존속에 대한 나이 요건이 60세 이상이었죠. 60세 이상 충족이 되고 그래서 150만 원 기본공제를 받고 거기에 추가로 100만 원의 경로우대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죠. 장애인은 가장 금액이 큽니다. 한 명당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러한 장애인은 세법상 장애인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장애인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장애인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장애인 등록증이라는 그러한 서류가 필요한데요. 세법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한 장애인 등록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해당하면 장애인으로 인정을 해서 세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러한 경우도 있었어요. 어머님이 굉장히 무릎이 안 좋으셔서 관절염을 굉장히 심하게 앓고 계셨는데 그러한 관절염 수술을 하시고 제대로 걸으시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항시 치료를 요하죠. 항시 우리 1년에 몇 번씩 병원을 가야 되고 그리고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중증 환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는 요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증명이 가능하냐면 해당하는 병원에서 그 의사의 소견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항시 치료를 요하고 이러한 상태는 언제쯤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장애인 공제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특히나 장애인 공제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전산 자료에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챙겨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본인 자체의 케이스보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각별히 따로 챙길 필요가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녀자 공제인데요.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 추가 공제가 되고요. 부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게 대전제입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만 일단 가능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 둘 중에 하나를 또 한 번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면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부양가족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기본공제라고 보셨죠. 그래서 거기에 뭐 직계존속이다, 형제자매다, 여러 가지 등등등 있죠. 그러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이 금액 요건을 만족했을 때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부모 공제라고 되어 있죠. 우리 부모님 중에서 한 분만 계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인적 공제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자, 여기 있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할게요. 자, 내가 있고
또 나의 뭐 남동생이 있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적공제 요건이 만족했다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다 받을래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또는 나의 남동생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도 한 분은 공제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나는 아빠 받고 너는 엄마 받아.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누어서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내 남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서 이제 장인 어른과 장모님이 있는데, 자, 이러한 경우에 내가 우리 와이프랑 장인 장모님 다 공제받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즉 어떻게 공제를 하는 것이 선택하는 거는 자유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제 요건만 만족하고 그리고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자유롭게 공제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나의 절세에 가장 유리한지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조합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적공제를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사례를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본인이라고 되어 있죠? 45세고요. 총 급여액 5천만 원, 그리고 남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뭐 배우자 44세, 사업소득 금액이 일단 있죠. 우리 배우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지만 자, 소득 요건을 따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소득 요건에서 배우자가 탈락했죠. 그래서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겠네요. 자, 그리고 부친이라고 되어 있고 67세라서 나이 요건, 즉 60세 이상이 만족이 됐죠. 그리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 요건도 만족됐기 때문에 부친은 기본공제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모친도 마찬가지로 나이 충족, 그 다음에 소득 충족이 했기 때문에 기본공제 가능. 그리고 동생. 자, 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장애인인 경우에는 자,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만 따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나이 요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리거나 또는 아주 나이가 많거나, 즉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둘 중에 하나여야 하는데 지금 동생이 41세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이 요건은 탈락이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이 요건과 무관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장남이라고 되어 있죠. 직계 비속입니다. 자, 나이 요건 20세 이상 충족이 됐고요. 자, 그 다음 소득도 없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겠고 차남도 마찬가지로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무조건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자, 배우자를 제외하고 자, 6명이죠. 그래서 150만 원에서 6명 이렇게 해서 기본 공제 금액은 9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 공제도 있죠. 추가 공제는 장애인 한 명 있었습니다. 장애인은 2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 추가 공제를 해서 총 인적 공제액은 1,100만 원. 이런 식으로 인적 공제 금액을 여러분들이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